하얀 석유가 뭐예요, 근데? 잠깐만, 내가 맞췄는데 석유가 하얀 게 있어요? 내연기관의 원료가 되는 석유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원료가 된 리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하얀 석유가 이제 리튬을 뜻하는 거예요. 기존의 검은 석유의 영향력을 하얀 석유가 가져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의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석유 하면 왠지 이렇게 플렉스한 느낌 있잖아요. 석유가 나오면 뭐 대박이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우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서 나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리튬은 약간 그 느낌까지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끝말잇기 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꼬리, 리튬 이거. 아 이거 진짜 끝말잇기한테 리튬, 마그네슘 얘기하는 애들 진짜 상종하면 안 돼 진짜. 맞아요. 그런 소리 나죠. 개념 진짜 못된 애들. 석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현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끗한 어떤 에너지원을 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전기고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 작가님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검은 석유는 일단 돈 냄새가 좀 물씬 나긴 합니다. 맞아요. 사실 20세기는 그야말로 석유의 시대였어요. 오일머니라는 말이 단순히 뭐 부를 가진 상징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정치 전체를 결정하는 힘, 국제적 영향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오일머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세븐 시스터즈라는 게 있어요. 칠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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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시스터즈? 어감이 좀 이제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제 실체는 되게 무시무시한 건데요. 그 에너지 시장, 이 석유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시장을 이제 군림했던 그 주로 미국의 7개 기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견이 됐으면 그 한국 석유가 아니라 그 시추한 기업 석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자본주의 원칙이 들어가는 건데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권을 사면 되는 거죠. 그 권리를 국가로부터. 근데 국가가 그 호락 주지 않을 테니까 대개 초창기에는 별로 힘이 없었던 국가들로부터 뺏어오거나 나중에 그 권리를 국가가 가져가려고 그럴 때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기름이 내 땅에서 나오는 건데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근대 국가에서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나라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뺏기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변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븐 시스터즈 지금도 여전히 좀 끝발 있나요? 지금 잘 나가죠. 잘 나가요? 네, 엑슨모빌만 예를 들어보면은 2024년 한 해 매출이 3,445억 달러 이게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48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3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엑슨모빌 기업 하나의 매출이 우리나라 예산의 70%에 달하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뭐 다른 6개 기업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검은 석유가 잘 나가는데 하얀 석유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이제 인프라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해놨다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ESS 기술 또한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나 그 리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패권 다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리튬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리튬이온 전지 내에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데 딱 하나 대체 불가한 부분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부분의 특징이 리튬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뛰어넘는 배터리를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리튬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리튬 쪽에도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앨범이나 칠레 SP,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세븐 시스터즈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특히 이제 남미 나라들에서는 리튬 광산을 좀 국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석유의 초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이제 소금 호수, 염호가 있어요. 네. 근데 염호의 염수에는 당연히 뭐 소금 그리고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한 3,000제곱킬로미터 된 호수의 절반 정도 면적에서 채굴 중인데 여기 묻혀 있는 리튬만 해도 768만 톤. 아니 거의 근데 뭐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대요? 찍어 먹어봤겠죠. 짜니까 이제. 다 쑤셔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봐. 오 짜네? 있겠다. 최고로 한 거지. 참고로 뭐 칠레에는 18개 정도의 염호가 있는데 이 칠레 염호에는 전 세계 리튬의 30% 넘게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칠레 대박 났다. 칠레. 우리나라엔 리튬 안 나오나? 놀랍게도 작년 7월에 대박. 우리나라에서도 리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경북 울진, 충북 단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래. 안타깝게도 울진이 그 네. 금강송 보호구역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호대상 소나무인 금강송 군락지가 있어서 몇 그루 있대요? 네,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성을 봐야 됩니다. 아 그렇지. 네, 이거를 들인 비용 대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가끔 이제 단군 할아버지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뭐 석유도 안 주고 리튬도 안 주고 뭐 하셨냐? 히토리도 없고. 저는 당군 할아버지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마워. 홍진경 씨가 원망했다는 게 그래도 우리 아니고. 털을 또 잡아주시고 그렇죠. 사실 그 땅이 여기는 아니에요. 사실 북한보다 더 가만히 계세요. 저봐요. 저런 좋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문자마저 디스를. 따뜻한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와 진짜 지식이 다식하신 분. 근데 리튬 하는데 리튬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 시점에서 진짜 너무 사실 심한 질문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딱 정확한 시기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산소나 수소 이렇게 원자 이름을 들어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도 그렇게 원자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처음 발견될 때 그 암석에서 발견이 됐어요. 암석에서. 엽장석이라는 그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에서 발견이 돼서 그리스어로 이 돌이라는 말이 리토스거든요. 그래서 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리토스에서 리튬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번호가 작을수록 우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빅뱅을 해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원자가 1번, 2번, 3번 이 앞에 있어요. 주로 수소고 그다음 헬륨인데요. 3번이 리튬이다 보니 사실 이 리튬도 사실상 빅뱅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리튬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또 이 별이 폭발하고 하면서 다시 우주로 퍼지고 지구의 어딘가에 놓이면서 칠레라 그랬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채굴하게 되는 거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다.